안녕하세요. 투자의 기술 돈테크맨 강동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는데요. 노후 자금에 대한 얘기예요. 은퇴 계획이라고도 하고 노후 대책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40대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을 내용이고, 요즘은 30대 분들도 빠른 은퇴를 위해서 미리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서 한참 바쁘시겠지만, 한편으로 슬슬 고민되면서 어떻게 나눠서 준비해야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왜 불안해야만 할까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사회적인 배경으로 은퇴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도 하고, 국민연금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정보가 너무 많아진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하는 퇴직과 은퇴는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은퇴는 사전상으로 사회생활에서 물러나 한가히 지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정의해본 은퇴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지도 않아도 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은퇴이죠. 퇴직하셨는데 월 생활비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이건 은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냥 걱정만 하고 계신가요? 그때 돼서 알아서 되겠지라는 안일하게 대비하고 계신 건 아니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께선 꼬마 빌딩이다, 개인연금이다, 주식이다, 임대사업이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나의 최소 기준 정도는 마련해 놓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지 따져봐야 될 시점입니다. 내가 그때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적립하지 않아도 그대로 노후자산으로 쌓이는 것이 있고, 나중을 위해 소득 중의 일부를 적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이요. 얼마를 어떻게 쌓아야 될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있죠. 하지만 인구 구조의 문제로 지금 기준보다 좀 늦게 받거나 받는 액수가 줄어들거나 더 많이 내야 되는 등 제도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불가피하지만, 제도적으로 말이 많아서 그렇지 기금 운용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월 소득 중에 국민연금으로 적립되는 돈을 내가 대신 운영을 했을 때 이것보다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아웃 오브 컨트롤, 내는 것도 받는 것도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 정도는 해봐야겠죠. 다음은 퇴직연금인데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의 형태로 받았다고 하면은 현재는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연금 형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시금을 연금으로 받는 액수보다 더 크게 불릴 수 있다면 괜찮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회사 내에 적립하던 것이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게끔 바뀌었고, 기업 규모별로도 강제 적립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중입니다. 형태는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 퇴직연금 계좌인 IRP 세 종류가 있고, 적립할 때와 수령할 때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제 적격 연금 계좌라고도 합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것과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고마운 계좌죠. 하지만 최소한 펀드 운용 지식이 있거나 지식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손해를 안 봅니다. 여기까지 연금의 1층 그리고 2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종류예요. 추가로 개인연금은 가장 유명한 종류로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요.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성 금융상품이고요. 특징은 계좌마다 상품마다 각각 다릅니다. 마지막 플러스 알파는 연금성 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요. 꼭 연금이 아니더라도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를 해보시면 되는데,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배당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떠오르는 가상자산이나 금과 같은 기타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꼭 조회해보는 내용이 내연금 알아보기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통합연금 포털에서 조회해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일목요연하게 조회됩니다. 이것을 지표로 하시면 한층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자는 뜬구름 잡는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계산 결과랑 100%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토대로 재테크 계획을 세우시거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더 견고한 노후 자산을 만들어내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주거의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돼야만 계산했던 노후 자금이 유의미합니다. 만약 주거 형태가 월세처럼 매월 비용이 들어간다면 노후 자산에서 주거 비용을 더 감안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일을 안 해도 내게 들어오는 수입이 매월 혹은 매년 얼마나 되는지를 간략히 계산해 볼 텐데요. 뜬구름 잡는 계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립할 수 있는지 감안해 봐야 됩니다.
그럼 프로페셔널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PC용 계산기를 켜보시고요. 휴대폰은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를 켜서 따라해 보시면 더 좋겠죠. 현재 기준으로 나의 은퇴 시점부터 필요한 월급을 필요한 기간만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월급은 보통의 은퇴 시기인 65세 혹은 70세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원비나 보험료, 저축이나 투자 같은 비용은 제외하거나 아니면 최소로 낮춰야겠죠. 부부 기준으로 생활비와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골프나 여행도 가고 경조사도 챙기는 등 매월 300만 원이라고 예시해 보겠습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0만 원 곱하기 1년, 12개월 곱하기 25년 정도 받는다고 하면 총 9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준비된 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앞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죠. 네, 산수만 해도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쉬우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보통 목표한 것에 비해서 현실은 참담하기도 하고 변수도 한 3개 정도 존재해요. 이 내용을 고려 요소로 두고 자금 목표를 조정할 것인지, 은퇴 시기를 조정할 것인지, 수익률을 조정할 것인지 여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수익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자동으로 준비되고 있는 노후 자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죠. 이 변수들을 어렴풋이 감안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수식에 입혀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은 매년 달라지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러프하게 3% 정도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매년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소비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와닿는 물가 지수는 전부 다 달라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은 위 영상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좌변에는 연간 필요한 노후자금 3,600만 원에서 1년마다 3%씩 증가한 노후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1년 차에는 3,600만 원이 필요하고 2년 차에는 3%가 인상된 3,600만 원, 25년 차에는 3%가 25번 인상된 3,600만 원인 약 7,3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등비 수열이 기억나는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만 편하게 아래 엑셀 파일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네, 연 3,600만 원씩 3%가 오른 금액을 25년 동안 다 더해보니까 금액은 약 13억 원이 나오네요. 내가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보고 이것을 역으로 풀어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수익률은 은행에만 넣어두어도 많던 적던 이자를 줍니다만은 은행에 넣어두기만 할 것이라면 열심히 아껴서 저축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네, 우리는 앞으로 목표한 자금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역산을 해볼 텐데 여기서 현실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목표 수익률 또한 기준을 잡아두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3% 수익률을 냈을 때 월 적립을 얼마씩 하면 될지 5%일 때는 얼마씩, 10%일 때는 얼마씩 현재 기준으로 얼마씩 투자를 하면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억이 필요한데 수익률 몇 %로 했을 때 지금부터 월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 또는 현재 지금 월 얼마씩 적립을 할 수 있는데 몇 %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지 변수를 바꿔가 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 분위기상 단기간 동안에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는 가상자산과 주식, 선물 옵션 등 여러 대체 투자 수단이 많지만은 근로나 사업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분야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간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신경을 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더 길게 봤을 때는 장기간 입증해 오고 있는 투자 자산을 고려해보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으리라고 생각되네요. 단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계신 투자의 규제시라면 현재를 꾸준히 유지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자동으로 준비되고 있는 노후 자산에 대해서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통합연금 포털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적립이 끝났을 때는 이게 얼마가 되겠는가 예상 적립액을 빼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씩 25년간 9억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 더해서 4억이라면 5억만 준비하면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3%를 반영했을 때는 13억이 필요한데 예상 적립금이 4억이라면 9억 원을 더 준비해야겠죠. 네, 본 내용들은 단순히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모든 이벤트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현혹돼서 특판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로 특정한 금융상품에 편중된다거나 현금 유동성이 없거나 자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을 먼저 세우고 적립을 시작한 다음에 고려를 해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는 바다에서 이렇게 뜨는 방법도 모르는데 바다를 수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나는 언제부터 얼마씩 필요할까? 첫 번째,
지금 나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두 번째. 그러면은 얼마씩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고민이 끝난 이후에 세금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꺼내 쓰면 될까, 환율이나 부동산 같은 특정 자산 가격이 무너지는 리스크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와 같은 변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구독자님께서는 아래 엑셀 파일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도 어렵다, 온라인상 무료로 재능 기부 가능하니까 아래 한금연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이어지는 영상을 따끈따끈하실 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